아마도 이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사진 찍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저도 이제 올해로 카메라를 처음 든 지 어느덧 11년이 되었는데요. 평소에 시간만 되면 여행을 가서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던 제가 작년 말쯤에 사진이 정말 재미없고 짜증난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짧은 시간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사진의 결과물에만 너무 강박적인 태도로 임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취미생활보다는 SNS에 올릴 수 있는 이쁜 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의도로 변질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술이 좋아지면서 더욱더 쉽게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게 되었지만 반대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에서 얻을 수 있었던 행복을 찾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모든 기단을 무거운 플래그십 풀프레임 카메라들로만 꾸리던 제가 매일 들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쁘면서 가볍고 손맛도 좀 있는 작은 카메라를 구매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게 바로 26년 1월에 구매하게 된 라이카 디룩스 8입니다. 오늘은 마침 한국으로 놀러가게 된 김에 제게 정말 많은 일상의 행복을 주는 제품 라이카 디룩스 8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hing wrong with that. Trippy, yeah, we all lose track. I wouldn't mind it if I find it.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Don't have to be an acrobat. I wouldn't mind it. Should I find it? 사실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에 300만원이라는 가격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아이폰 에어 리뷰에서 언급했듯이 때로는 수치와 데이터들로만 보여지는 스펙들이 제품의 모든 것을 대변하진 않는다라는 것을 이번 라이카 디룩스 8을 사용하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카메라를 실제로 사용해보면 정말 만족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먼저 가장 큰 장점, 제품 마감과 디자인입니다. 사실 전자까지만 하더라도 제품의 빌드 퀄리티와 소재가 이렇게까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Q3와 비슷한 소재와 버튼 디테일 등을 이식하면서 정말 디지털 카메라 디자인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라이카 Q3의 디자인 요소 자체가 굉장히 이쁜 편인데 그걸 더 작은 디룩스 8에 옮겨두니 옹골찬 느낌도 들고 사실 안 이쁠 수가 없죠. 여기에 디룩스 8 전용 액세서리들도 이런 디자인적 요소에 크게 한몫을 하는데요. 특히 이 오토렌즈 캡은 가격이 좀 사악하긴 하지만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마다 정말 귀엽고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라이카 디룩스 8을 구매하신다면 이 오토렌즈 캡은 정말 필수로 추천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저는 작은 카메라들은 어깨에 그냥 걸고 다니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 가죽 스트랩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샤넬 푸디삭이나 미니 투투백 같은 작은 미니백을 구매할 때 실용성보다는 전체적인 비율을 위해서 하나의 액세서리나 듀얼리처럼 가방을 활용하시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트렌드가 이해는 잘 되지는 않았던 사람 중 하나였는데 이번 라이카 디룩스 8을 사용하면서 카메라인 동시에 하나의 액세서리를 내가 메고 다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카메라가 단순히 이쁘기만 하면 안 되고 사진도 잘 나와야 하잖아요. 그냥 카메라로서 봐도 라이카 디룩스 8은 정말 사진의 만족도가 높은 카메라였는데요. 두 번째 장점, 사진의 퀄리티와 편의성입니다. 개인적으로 디룩스 8이 다른 똑딱이와 차별화되는 점은 줌 렌즈를 탑재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 경쟁자라고 할 만한 카메라 중에 리코 GR4가 있는데요. 리코의 경우 28mm 고정인 단렌즈에서 크롭을 하는 형태로 화각을 조정할 수 있고, 작년 굉장히 핫했던 카메라인 캐논 V1의 경우 16mm에서 50mm의 화각을 제공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호불호가 항상 존재하는 편입니다. 단렌즈로 스냅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줌렌즈로 화각을 그때그때 다르게 활용하면서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줌렌즈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디룩스 8의 경우 24mm에서 75mm까지 표준 렌즈들과 비슷한 화각을 제공하는데요. 덕분에 다양한 화각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작은 센서 크기에도 불구하고 최대 1.7에서 2.8의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 덕분에 야간에 생각보다 괜찮은 사진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동보다는 메카닉한 바이브를 추구하는 라이카답게 촬영에 필요한 많은 세팅들을 기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등을 조절하는 다이얼이 모두 다 다르게 위치하고 있다 보니 사진을 찍을 때의 감성을 사용자가 훨씬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기하게도 사진의 프레임
프레임 비율을 물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렌즈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덕분에 그때그때 필요한 프레이밍을 설정에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위에 나열한 디룩스 8의 카메라로서의 장점은 이미 2018년 출시한 파나소닉 LX100 M2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와 조작 계통 면에서 상당 부분 공유하는 부분이라 디룩스 8만의 유닉 셀링 포인트라고 하기에는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7에서 8으로 오면서 가지고 있는 라이카만의 버튼 구성들은 미니멀리즘의 정석 같은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버튼을 빼버리는 것이 아닌 불필요한 텍스트와 이미지들을 지우고 직관적인 화살표 스위치, 이미지 버튼, 메뉴 버튼, 그리고 커스텀 스위치 2개를 간단하게 화면 상단에 배치해 두었는데요. 덕분에 타사 카메라 대비 사용할 때 필요한 버튼들은 남기면서도 훨씬 더 깔끔한 뒷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A부터 라이카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게 되는데요. Q3, M11과 같은 디지털 라이카를 쓰셨던 분들이 데일리로 들고 다닐 똑딱이 카메라로 구매하시더라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11에 들어갔던 라이카 기본 컬러도 들어가면서 드디어 라이카 색감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크나큰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거는 출시 땐 없다가 차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들어간 기능인데 바로 반쪽짜리 라이카 룩스 기능입니다. 마에스트로 4가 들어간 Q3와 SL3는 라이카 포토스 앱에서 색감을 다운받아서 카메라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업데이트를 통해 이제 아이폰의 앱에서 사진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사진별로 색감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라이카 룩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어차피 로우로 찍고 다 후보정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라이카 룩스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는데요. 7에서 8으로 오면서 변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로우 파일의 포맷입니다. 디룩스 7은 전용 로우 포맷인 RWL을 사용하지만 디룩스 8은 어도비 DNG 포맷을 지원하는데요. 덕분에 편집을 할 때 프로그램의 호환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이카와 파나소닉의 RWL12 파일 형식의 경우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모바일로 작업을 할 때는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전자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라면 이제 단점을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영상을 제작 중인 와중에 루믹스 L10이 나왔습니다. 네이밍이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 LS100 M2의 후속 카메라가 출시를 한 건데요. 기존에도 워낙에 좋은 렌즈를 넣어줬던 만큼 렌즈는 동일하지만 센서가 파나소닉 GH7에 들어갔던 것과 같은 센서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디룩스 시리즈에도 곧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디룩스 9이 나오게 된다면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선 팔을 쓰면서 느꼈던 단점들 또한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짜증나는 단점은 카메라를 끄는데 시간이 여전히 상당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라이카 포토스 앱과의 연동을 해제하면 상대적으로 꺼지는 시간이 짧아진다고는 하는데 카메라를 켜자마자 바로 끄는 경우에는 최대 18초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을 거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촬영을 하다가 이제 꺼야겠다 싶을 때 전원을 끄면 대략 8초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확실히 아쉽긴 합니다. 특히 위치상 셔터 버튼 바로 옆에 전원 버튼이 위치해 있다 보니 눈으로 안 보고 누를 때 가끔씩 혼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끄고 켜는데 적어도 10초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 그 순간순간이 중요한 스트릿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꽤 큰 단점으로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립 문제도 있는데요. 캐논 V1과 리코 GR 시리즈들의 경우 그립이 툭 튀어나와 있다 보니 미관상으로는 별로여도 실사용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반대로 라이카 디룩스 8은 Q3처럼 디자인을 위해 플랫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립감이 중요하시다면 저처럼 핸드 그립을 구매하셔야 하는데요. 22만원이라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점이 바로 다음 단점으로 연결되는데요. 바로 가격입니다. 제가 알기론 이 카메라의 출시가 265만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원자재와 환율 변동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300만원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프리미엄이 붙은 리코 GR4 살래 아니면 디룩스 살래 하면 저는 디룩스 파기는 하지만 마이크로 포스드 센서를 탑재한 카메라에 300만원이라는 가격은 라이카라고는 하지만 선뜻 지갑을 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라이카 디룩스 8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2018년 출시한 LS100 M2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가격은 확실히 많이 부담스러운 편입니다. 또한 AF도 단점 중 하나인데요. 바디 좌측에 AF, AF 접사, MF 스위치를 만들어 둔 것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이지만 접사 환경에서는 정말 극악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찍는 스트릿 사진과 풍경 사진에서는 싱글 픽셀 AF 수준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AF 성능을 보여주면서 주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접사의 경우 MF로 전환하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다행히 화면에서 초점이 맞는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수동 초점
카메라감에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쉽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형 L10과 달리 플립업 화면이 적용되지 않은 것도 단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꽤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룩스 8은 제게 사진에 대한 즐거움을 다시 깨워주는 데에는 큰 역할을 했던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매일 사진을 찍으러 나가려면 바디 챙기고 렌즈 챙기고 필터 챙기고 했던 제게 내가 이래서 사진을 찍는 거를 좋아했었지, 나 아직 사진 찍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줬어요. 카메라로서 뿐만 아니라 매일 내가 함께 들고 다녀도 어색하지 않은 하나의 액세서리로서 매칭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분명한 장점이었습니다. 사진을 처음 찍었던 그 시절 저의 동심을 사기에 그 가격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쩌면 마냥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으로 카메라를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미러리스 바디와 렌즈 하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데일리로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멋지고 고급스럽고 작은 카메라가 필요하시다면 저는 이 디룩스 8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늦지 않은 시기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랩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